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원어민이 매일 쓰는 기본 동사. 하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 내가 아는 뜻인 것 같은데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 라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동사의 첫 번째 뜻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만 가지고 왔으니까 단어 뜻도 알려드리고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뜻은요, 얻다, 받다, 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 수중에 없었는데 무언가를 얻게 되고 받게 되고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에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없다가 생겼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표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내 손에 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디서 살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영어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Where can I get a ticket? get a ticket 하면 표를 얻다라는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얻는지 받는지 사는지 그게 정해지는 건데요. 없던 게 생긴다는 느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get a ticket, get a ticket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거는 where can I, 어디서 where 제가 할 수 있을까요? can I, where can I 어디서 제가 할 수 있죠? get a ticket, 티켓을 얻는 거죠. 자, 티켓 어디서 살 수 있죠? Where can I get a ticket? 한 번 더 해볼게요. Where can I get a ticket? 굿!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면요, get은요 그냥 이 물건 같은 거, 티켓 같은 거를 얻거나 받거나 살 수도 있지만 추상적인 느낌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얻다 받다의 기본 느낌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잠을 좀 자도 될까요? 잠을 자다라고 할 때 동사를 뭘 써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물론 sleep이란 동사 그대로 써 주셔도 되지만 여기서 get 동사를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식이죠? Can I get some sleep here? 이렇게 씁니다. get some sleep, 잠을 좀 자다.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해서 그런 상태인데 이 잠이라는 걸 좀 얻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뭔가 이 추상적인 느낌들 얻거나 받다, 피곤한데 잠으로 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얻는다는 느낌이에요. Get some sleep, 잠 좀 잘게. Get some sleep. Can I,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거에서 where를 빼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where 빼고 Can I get some sleep? 저 잠 좀 자도 될까요? Here, 여기서요. 네, 너무 피곤한데 여기서 잠을 좀 자도 되나? 라고 물어보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Can I get some sleep here?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이번엔요, 가져다 주다, 사다 주다인데요, 이때까지 사다, 가지다 이런 느낌으로 배웠다면 누군가에게 주는 뉘앙스도 get을 사용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get 다음에 바로 무엇을 받는지 사는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줄 건지, 그 누구,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라고 묻고 있죠. 커피 한 잔을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까?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Can I get you? 너한테 가져다 주는 거니까 get 다음에 you를 사용했어. 너. Can I get you? Can I get you? 내가 너한테 가져다 줄까? 뭐죠?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커피 한 잔 가져다 줄까? 이런 의미죠.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천천히 하면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한 번 더요.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좋습니다. 여기서 손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께서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get은 이해하다는 느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조금 생소하긴 하죠. 근데 앞에서 뭔가 표 같은 거를 갑자기 없던 게 딱 생긴 거잖아요. 이런 느낌을 좀 확장지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몰랐는데 새로운 지식이 딱 들어와서 이해했어, 알았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장, 이해했습니까? 라고 할 때 Do you understand도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문장도 사용해요. Did you get it? Did you get it? 뭐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물론 뭐 이 핸드폰 같은 거 받았어?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막 설명하고
Did you get it? 이라고 했으면 이해하셨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I get it.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I don't get it.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Did you get it? Did you get it? 여러분이 이해했다. I get it. 저 이해를 못했는데요? I don't get it.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물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추상적인 느낌, 그리고 가져다 주는 거, 그 다음에 이해했어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문장을 듣고 얘기하는데 더 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간 가물가물할 때 복습 시간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표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영어로 하면요. Where can I get a ticket? 한 번 더요. Where can I get a ticket? 여기서 잠 좀 자도 될까요? Can I get some sleep here? Can I get some sleep here?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Can I get you a cup of coffee? 너 이해했어? Did you get it? Did you get it?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살려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이 get이 도착하다, 이르다란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없다가 그 장소에 도착해서 생겨나는 거. 네,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르다 그런 느낌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arrive, 도착하다 이런 동사인데요. 원어민들은 그것보다 get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 물어볼 때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죠? 울산에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자, 여기서 도착하다 get을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요? Call me when you get to 울산. get to 장소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get to Seoul, get to 울산, get to the Hilton Hotel. 이런 느낌으로 뒤에 장소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성을 가진 to와 함께 사용해서 울산에 도착하다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Call me, 전화해 나한테. 자, 주 없이 동사부터 사용했는데요. 뭐뭐 해 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Call me, 전화해 이런 느낌인 거죠. 언제 전화하죠? When you get to 울산. 네가 울산에 도착하면 전화해 라고 하는 겁니다. Call me when you get to 울산. 한번 해볼게요. Call me when you get to 울산.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상태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받거나 얻을 때도 없던 게 생겨났죠. 이 상태도 원래 그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다른 상태로 딱 돼버리는 거.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장 볼게요.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래 심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심해지면 어떻게 해? 내가 심심해졌다. 이렇게 뭔가 변화의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What if I get bored? 원래 I am bored 하면 나 지루한 상태야. 내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 상태는 지루해. 근데 get bored 하면 지루해지다. 이 상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앞에는 what if 뭐뭐뭐 어쩌지? 약간 걱정하는 듯한 느낌. What if 뭐뭐뭐 어쩌죠? I get bored. 내가 지루해지면 어쩌죠? 내가 지금은 괜찮은데 시간 지나면 좀 지루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What if I get bored? 그럼 뭐 책을 챙겨가 아니면 핸드폰을 챙겨가서 미니멀 영어를 들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약간 걱정되는 느낌으로 What if I get bored?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요.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느낌의 get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문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는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자, 승진하는 뭐죠? 승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아무 상태도 아니었다가 갑자기 승진해서 그 다음 직책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 바로 보여드리면요.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이 promote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승진시킨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be promoted 이렇게 하면 수동태가 돼서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승진을 당한 거, 승진했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I am promoted. 나 승진한 상태야. 이렇게 되는데요. 승진을 하다. 이렇게 뭔가 상태 변화를 나타내면 get 동사를 get 플러스 pp로
get promoted, 승진을 하다. 이렇게 뭔가 변화, 행동 이런 거 떠올려 주시면 돼요. He didn't get promoted. 걔 승진 못했어. He didn't get promoted. 걔 승진 못했어. This time. 이번에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가 한국어로 얘기할 때 야, 걔 이번에 승진 못했어 라고 하면 승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미끄러진 느낌이 들잖아요. 진짜 승진했으면 He got promoted. 승진을 한 이런 동작, 상태 변화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네, 그게 헷갈리다면 그냥 이 문장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한 번 더 해볼게요.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그렇죠. 자, 다음은요. 뭐뭐에게 뭐뭐를 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get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요. 투부정사 넣어서 얘한테 뭐뭐를 시키다. 이거는 사실은 이론으로 외우기보다는 문장 하나 두 개 외워주시고요. 여기다가 누구한테 시킬 건지 사람 바꿔보고요. 또 뭘 시킬 건지 동사 바꿔보고요. 이렇게 배운 거를 살짝씩 바꿔서 얘기하는 게 가장 익히기 좋은 방법입니다. 문장 볼게요. 그녀에게 설거지를 시킬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녀라는 사람한테 설거지를 시킨다 라고 하고 있죠. 두 가지 요거 바꿔주시면 돼요. 영어로 해볼까요? I will get her to wash the dishes. 뭐뭐 할게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미래니까 I will부터 나올게요. I will. 뭐 할 건데? 아, 그녀에게 좀 시킬 거야. Get her. 그녀에게 시키다. Get her. 뭐를 시키죠? To wash the dishes. To wash the dishes. 설거지를 시킵니다. I will get her to wash the dishes. I will get her to wash the dishes. 내가 그녀에게 설거지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o the laundry. do the laundry 하면 빨래를 하다 이거든요. 내가 철수한테 빨래를 시킬 거야. 그러면 I will get 철수 to do the laundry.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 바꿔보고요. 행동 바꿔보면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되니까 일단 이 문장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다음 복습 한번 해봐야죠. 약간 헷갈리는데요. 지금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헷갈리는 것들 한 번 더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게요. 울산에 도착하면 전화 주세요. Call me when you get to 울산. 한 번 더요. Call me when you get to 울산. 심심하면 저 어떻게 하죠? What if I get bored? What if I get bored? 그는 이번에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He didn't get promoted this time. 그녀에게 설거지를 시킬게요. I will get her to wash the dishes. I will get her to wash the dishes. Good.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의 성재원입니다. 원어민이 정말 매일매일 쓰는 기본 동사들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다란 느낌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 have인데요. 기본적인 가지다 외에도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 많이 쓰는 표현만 담았으니까 지금부터 저를 따라서 15분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미 가지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뭐 물건을 가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거나 이렇게 가지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프랑스에 친구가 몇 명 있어요.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 동사 I have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딘지, 언젠지 그런 건 뒤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문장 볼게요. I have a few friends in France. 이렇게 씁니다. I have 다음에 뭐가 등장했죠? A few friends. 친구들은 친구들인데요. friends인데 a few를 붙였습니다. a few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조금 있다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셀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 긍정의 느낌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뭐 제가 프랑스의 친구가 뭐 대여섯 명 정도 아니면 세네 명 정도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I have a few friends. I have a few friends. 그 다음에 in France. 프랑스에 있는 거죠. 나중에 나라 바꿔서 in China, in Japan, in Korea 혹은 이 도시
in 울산, in New York 이렇게 도시나 나라 단위는 in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제가 울산 출신인데 인서울 하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서울은 in, 도시는 in을 쓰는구나.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외우기 편할 거예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이번엔 추상적인 개념, 뭐 친구라든지 핸드폰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요. 이런 거 외에도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 보면 그녀는 성격이 아주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격은 눈에 성격 하나, 성격 둘 이렇게 가질 수는 없죠. 하지만 좋은 성격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동사 have를 사용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She has a great personality. personality라고 하면 성격을 얘기합니다. 어떤 성격이나 성향인데요. great,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격 좋으신 분들 She has a great personality. 철수 has a great personality. 영희는요. 영희 has a great personality. 재원이는요. 재원 has a great personality.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뭔가를 가지고 있다.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런 추상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하면 have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사실 가지다라는 의미보다는 뭐뭐가 있다라고 할 때 have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주어 다음에 have를 사용해서 뭐뭐가 있어요. 좋은 성격이 있어요. 이거 좀 어색하니까 좋은 성격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너무 100% 직역하기보다는 성격도 뭔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볼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have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다. 저를 보면요, 까만색 머리카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코가 길거나 턱이 길거나 긴 얼굴. 제가 어렸을 때 얼굴 길다고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긴 얼굴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신체적 특징들도 have를 사용해서 그는 머리가 깁니다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볼까요? 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어떤 신체적 특징이죠. 그것도 영어로 해볼게요. I have a great voice. 만약 저를 칭찬해 주고 싶다면 You have a great voice. 이렇게 해서 have a 땡땡 voice라고 쓰시면 되겠죠. 뭐 사랑스러운, lovely, 예쁜, pretty 이렇게 난 다른 거 쓰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Have a great voice.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Have a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거울 보시면서 아니면 쭉 보면서 우리 가족들 보면서 이 특징을 have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어떤 질병이 있다. 감기에 걸렸어요. 아니면 독감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질병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have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저 두통 있어요. 이 머리 아픈 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영어로 하면요, I have a headache. 보통 질병은 ACHE 요거 끝에 많이 붙이거든요. headache. 그 다음에 등 아플 때 backache. 그 다음에 배 아플 때 stomachache.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간단한 표현 중에는 I have a cold. 나 감기에 걸렸어요.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머리 한번 잡으면서 얘기해 볼까요? I had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저도 가끔 막 대본 작업하고 막 일하다 보면 머리가 아픈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늘 배웠던 단어가 딱 떠오르면 좋아요. I have a headache. 직접 문장으로 얘기해 보신다면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 영어 썼네? 이러면서 기분 좋아져서 머리가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 가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배웠던 거는 계속해서 복습해 볼게요. 끝까지 가면 좀 지루하니까 중간에 잘라서 한번 복습, 또 끝날 때 한번 복습, 이렇게 두 번 해볼게요. 프랑스에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 have a few friends in France. 한번 더 해볼까요? I have a few friends in France. 두 번째, 그녀는 성격이 아주 좋습니다. She has a great personality. She has a great personality. 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I have a great voice. I have a great
voice. 저 두통 있어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해보는요. 뭔가 가지고 있다, 있다인데요. 앞에 뭐가 붙냐면 어떤 미팅이 있어요. 저 약속이 있어요. 혹은 대화를 있다라기보단 대화를 하다. Have a conversation.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쓸 수 있지보다 그냥 미팅, have a meeting, 약속, have an appointment, 대화, have a conversation. 이런 덩어리 표현을 외워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지금 공부하듯이 모두 외워주셔도 물론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지금은 머릿속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교재가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회화, 여기 보면 세 번째 교재거든요. 거기 하나씩 더 많은 문장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회화 책을 하나씩 보면서 예문 여러 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준비한 예문은요, 죄송하지만 그때는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있다. have a meeting. have a meeting. 이렇게 회의가 있다라고 할 때 딱 내가 필요한 표현이 떠오르면 가장 좋겠죠. 계속 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요, I'm afraid I have a meeting then. afraid 하면 두려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I'm afraid 앞에 주어 동사 그 다음 문장 바로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뭐뭐 해요 라는 느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I'm afraid I have a meeting then 이렇게 하는 것보다 I'm afraid I have a meeting then 이렇게 뭔가 아쉬운 느낌으로 얘기해야지 나중에 실전에 사용할 때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afraid I have a meeting then. 굿,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요, 계획이나 기회를 가지다. have a plan, have a chanc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제가 나눠놨는데요. 사실 이런 표현들을 가지다, 뭔가 있다라고 할 때 have를 계속 떠올리는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동사 뭐 쓰지 할 때 일단 have 쓰셔도 괜찮습니다. 뭔가 가지고 있고 있는 상태면 다 한번 써주세요. 물론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일단 얘기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 실수만 이렇게 교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해볼게요. 해외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나요? 다시 해보면 Do you have a plan to study abroad? 자, 음이단위 세 갈래로 잘라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Do you? 너 뭐뭐 하니? Do you?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계획이 있다. Have a plan. Have a plan. 너 계획 있어? Do you have a plan? Do you have a plan? 하나씩 외운 다음에 붙여주시면 돼요. Do you have a plan? Do you have a plan? 어떤 계획일까요? To study abroad. 해외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는지. Do you have a plan to study abroad? Do you have a plan to study abroad? 너 해외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 you have a plan to study abroad? 굿!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먹다 마시다. 먹다는 eat, 마시다는 drink.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have도 먹다 마시다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 먹는 시간을 가지다, 뭔가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먹거나 마시다를 have를 사용해서 have lunch, 점심을 먹다. have dinner, 저녁을 먹다. have sandwich, have coffee, 다 사용 가능해요. 이런 거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보면요, I want to have some coffee. have some coffee라고 해서 커피를 좀 마시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커피 먹는 시간을 가지다. 드링크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시는 듯한 그런 동작을 좀 더 나타내는 건데,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섞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약간 중급 이상부터는 좀 구분하는 노력 필요하지만 초보자분들이라면 일단 내가 아는 걸로 편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모르겠다. 근데 나 have를 먹다 마시다 다 배웠어. I want to have some coffee. 전혀 어색한 표현 아니고요. 너무 좋은 문장이니까 꼭 얘기해 보세요. I want to have some coffee. I want to have some coffee.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은요, 뭐뭐에게 뭐뭐를 하게 하다, 뭐뭐가 뭐뭐 되게 하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거
이거 보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문장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누군지 뭘 하는지 그 대상 두 개만 바꿔서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죠. 제 비서에게 전화라고 할게요. 내가 할게 내 비서한테 전화라고. 나중에 비서랑 전화하다 이것만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많은 문장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보여드리면요. I will have. 내가 뭐뭐에게 뭐 시킨다. 뭐 강제적으로 시킨다 보다는 뭐뭐 하게 하다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I will have. 자, 대상이 등장합니다. My assistant. 내 비서한테 뭐죠? call you. 너한테 전화하라고. I will have my assistant call you. 철수한테 너한테 전화하라고 할게. I will have 철수 call you.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 바꿔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뭘 하는지 call you는 전화하다인데요. 뭐 다르게 해서 뭐 take a shower, 샤워라고 할게. 혹은 study English, 영어 공부하라고 할게. 이렇게 많은 동사를 사용한 표현들 기억하고 있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할 가능성이 99.9%입니다. 저희가 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죄송하지만 그때 회의가 있습니다. I'm afraid I have a meeting then. I'm afraid I have a meeting then. 해외에서 공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Do you have a plan to study abroad? 한 번 더요. Do you have a plan to study abroad? 저 커피 마시고 싶어요. I want to have some coffee. I want to have some coffee. 제 비서한테 전화라고 하겠습니다. I will have my assistant call you. I will have my assistant call you. Good.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배울 원어민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동사는 바로 take입니다. 아마 얘기를 듣다 보면 take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들릴 건데요. 그만큼 많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take가 사용되는 이 8가지 이 표현들 배워보고 문장까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원어민이 얘기하는 거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나도 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보면 취하다, 잡다, 받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있을 때 이렇게 취하는 느낌, 잡는 느낌, 받는 느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테이크해 간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동작 함께 취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장 볼까요? 그가 내 손을 잡았어. 이렇게 했는데 그가 이렇게 와서 내 손을 이렇게 잡겠죠. 잡다. Take my hand. Take my hand. 요 느낌입니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He took my hand. 자, 과거형이죠. 잡았어 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 이야기. take의 과거형은요 좀 불규칙하게 바뀌는데 이거는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took. He took my hand. 그가 내 손을 잡았어. 약간 멜로 영화 같은데 나올 명대사죠. He took my hand.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걔가 내 손 잡았어. He took my hand. 아주 설레는 감정. He took my han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면은요 가지고 가다, 데리고 가다라는 느낌인데요.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이 등장하면 데리고 가다, 어떤 사물이 등장하면 가지고 가다. take 뒤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 의미는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가지고 가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 문장 보면요 이 버스 타면요 박물관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바로 만들어 볼게요. This bus will take you to the museum. 좀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 영어 문장을 주어 동사로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들이 그런 문장 정말 좋아하고 잘 이해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어는 이 버스입니다. This bus. 얘가 뭘 하죠? Will take you. 너를 데려갈 거야. 어디로죠? To the museum. 네, 여기는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박물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때 버스를 가리키면서 This bus will take you to the museum. 이렇게 사물, 버스 같은 것들이 의인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로는 어색할지라도 영어로는 너무 자연스러운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문장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아요. This bus will take you to the museum. This bus will take you to the museum. 굿!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죠.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될 수 있는데요. 문장 바로 보여드릴게요. 내 충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 내 충고 받아들여야 돼. 영어로 하면요. You should take my advice. 이 조언 같은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뭔가를 잡거나 이렇게 잡고 받고 손을 막 잡고 이런 것도 맞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느낌을 받거나 받아들이다. 이런 느낌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충고, advice 이게 사용됐죠? You should take my advice. You should take my advice. 내 충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should는 아주 강력하게 너 꼭 해야 돼. 너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게 아니고요. 에이, 그러는 게 좋잖아. 그렇게 해.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가벼운 조언의 느낌이 있습니다. 야, 내 충고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좀 받아들여. You should take my advice. 약간 이런 제 발연기 잘 느껴지시나요? You have to take my advice. 너 내 충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이거랑 조금 달라요. You should take my advic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수강하다, 시험을 치르다가 있는데요. 여기 오타가 있네요. have가 아니고 take입니다. take a test, take an exam 이러면 시험을 치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take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 문장 보세요. 며칠 전에 시험을 봤어요. 이런 문장을 외우면서 덩어리편 하나 외워두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며칠 전에 시험을 봤어요 라고 했죠. 시험을 보다를 외우고 있으면 시험 볼 거다, 시험 봤었는데 안 됐다, 시험 보고 싶다, 이거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문장 볼게요. I took an exam a few days ago. take의 과거형 took. I took an exam. 나는 시험을 봤습니다. I took an exam. I took an exam. 그 다음에 a few days ago. 이 ago를 붙이면요. 지금으로부터 전이 됩니다. A few days는 며칠이거든요. 며칠 전. A few days ago. 이거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바꿔서 5 days ago, 10 minutes ago 이렇게 시간만 계속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저 시험 봤어요. 네, 이게 표정이 뭐 잘 봤으면 I took an exam a few days ago. 엉망진창으로 봤으면 I took an exam a few days ago. 네, 이렇게 감정을 담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take는 목욕, 샤워를 하다, 낮잠을 자다. 목욕하다, take a bath. 샤워를 하다, take a shower. 낮잠 자다, take a nap. 이런 의미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문장을 접하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회화. 네, 제가 낸 책이 있으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는 어젯밤에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걔 안 했어. 목욕을 하지 않았어? 어젯밤에. 자, 문장 구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어 동사부터 걔가 안 했고요. 뭐라 했냐면 그래, 목욕을 안 했지. 그게 시간은 어젯밤. 이게 순식간에 돼서 영어로 He didn't take a bath last night. 이렇게 훅 나오면 가장 베스트고요. 하지만 지금 어떤 단계죠? He didn't. 그는 하지 않았고 take a bath. 그 다음에 목욕이고 last night. 이걸로도 너무 훌륭한 겁니다. 한국어로 치면 그는요 어젯밤에 목욕 안 했어요. 이렇게 외국인이 얘기하면 너무 얘기 잘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그는 하지 않았어요. He didn't. 목욕을 하다 외워주시면 돼요. Take a bath. 샤워를 하다는 take a shower.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젯밤 last night. last night. 쭉 연결하면
He didn't take a bath last night. Good.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그가 내 손을 잡았어. He took my hand. He took my hand. 이 버스를 타면 박물관 갈 수 있습니다. This bus will take you to the museum. This bus will take you to the museum. 내 충고를 받아들여야 해요. You should take my advice. You should take my advice. 며칠 전에 저 시험 봤어요. I took an exam a few days ago. I took an exam a few days ago. 그는 어젯밤에 목욕 안 했어요. He didn't take a bath last night. He didn't take a bath last night.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가지 뜻 이어가 볼 건데요. 그리고 take는 산책하다, 사진 찍다, 잠시 휴식을 취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책을 하다라고 하면 take a walk, 사진 찍다, take a picture, 휴식 취하는 거 take a rest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하기 힘드니까 여기서 그 정도 느낌 있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한번 스쳐 지나가게 놔두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문장 만날 때마다 저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거다 싶은 날이 오겠죠. 네, 그걸 좀 더 단축시키고 싶으면 이 책, 아까 말씀드린 책 보면서 문장 더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점심 식사 전에 산책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I took a walk before lunch. 난 산책했어. I took a walk. I took a walk. 산책 전이 아니고 점심 식사 전이죠. Before lunch. Before lunch.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한국어도 제가 실수했지만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다 아셨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가 더듬더듬 얘기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입을 꾹 다무는 게 아니라 입을 연다면 상대방도 알아서 좀 이해하고 웃으면서 넘어가 줄 겁니다. 자, 자신감 있게 다시 해볼게요. I took a walk before lunch. I took a walk before lunch. Good.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돌보다, 뭐뭐를 보다, 책임지다. 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예요. 문장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고요. I can take care of myself. 돌보다란 느낌이 take care of. 네, 뭉쳐서 얘기해 볼게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이거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떨어뜨리면 너무 어색해져요. take care of, take care of. 이렇게 반복하면서 여러분 외워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can take care of myself. 저는 제 자신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I can take care of myself. 한 번 더요. I can take care of myself. 저는 제 자신을 돌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요. 약을 복용하다. 이것도 문장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약은 식후에 드세요. 약 드세요. 식후에. 네, 한국어랑 순서가 다른데요. 이게 바로바로 눈에 보이면 가장 좋은 거고요. 우리는 그걸 연습할 겁니다. 네, 문장 보면요.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여러분 중에 약 드시는 분들 있으면 약을 드실 때마다 머릿속에 take 계속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약은 medicine. 근데 우리가 약을 먹다라고 할 때 eat medicine? 좀 어색하다고 느꼈으면 가장 좋아요. 이보다는 약은 먹다보단 복용하다에 가까운데요. 여기 가장 적합한 동사가 바로 take입니다.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복용하세요. 이 약을 드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냥 take medicine.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돼요. take는 약을 복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한 다음에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나 8개나 된 뜻 다 기억하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Take this medicine before lunch. 이거 before lunch가 아니고 after meals. 식후에. 점심 식사 전에라고 하면 제가 한 말이 맞겠죠?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이게 나중에 바꿔 말하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자신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 약 식후에 드세요. Take this medicine
after meals. 식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을 타다인데요.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다, 버스를 타다, 기차를 타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다라고 할 때는요. take 동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택시 타고 집에 갈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 택시 타고 갈게. 택시를 타고 갈게. 택시를 타다. take를 사용하면 되겠죠? take a taxi. 이렇게 딱 떠오르면 가장 좋아요. 문장 볼게요. I will take a taxi home. 그냥 택시 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니까 그때 home을 붙여줬어요. I will take a taxi home. 물론 home을 빼도 문장을 뭐 크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나 택시 탈게. I will take a taxi. I will take a taxi. 나 택시 타고 집에 갈게. I will take a taxi home. I will take a taxi hom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시간이 걸리다. 특히 여행 영어회화에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린 이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take는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뭐 take 10 minutes. 10분이 걸려요. 1시간이 걸려요. 3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여행할 때 저기 가는데 몇 분 걸려요? 저 힐튼 호텔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할 때 이 take를 사용할 수 있겠죠. 문장 보면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이거 언제 동안이나 기다려야 돼요? 제가 뭐 기차역 가려고 하는데 혹시 오래 걸리나요? 라고 할 때 it won't take long. 뭐 뒤에 구체적인 시간이 등장이 되지만 그냥 long 등장하면 오래 걸리다란 말입니다. it won't 걸리지 않습니다.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만약 10분 걸리면 뭐라고 하면 되겠죠? It takes 10 minutes. It takes 10 minutes. 이번에는 won't가 등장해서 WONT will not의 이 줄임말이고요.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란 말입니다. It won't tak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It won't take long.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그러면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했지만 뒤에서도 또 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울 때마다 다시 해보고 까먹으면 또 다시 하고 또 까먹으면 강의 다시 보고 이게 수없이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라기보다는 놀이한다는 개념으로 즐겁게 해주세요. 점심 식사 전에 산책했습니다. I took a walk before lunch. I took a walk before lunch.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I can take care of myself. I can take care of myself. 이 약 식후에 드세요. Take this medicine before lunch. Take this medicine before lunch. 택시를 타고 집에 갈게요. I will take a taxi home. I will take a taxi home.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It won't take long. It won't take lo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동사 make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어민들 말을 잘 들어보면 계속해서 make 너무 많이 사용되거든요. 이 의미를 단순하게 만들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 같이 한번 문장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의미 만들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요. 우리는 영화를 만들 겁니다. 어떤 뭐 사물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영화도 하나의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We are going to make a movie. 자, we are going to. 일단 시제는 미래를 나타내야 되니까 be going to를 사용했는데요. 약간 계획이 있고 징조가 있는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할 거야. 우리 할 생각이었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we are going to. We are going to. 여기서 뭐를 할 건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make a movie. 영화를 만들 거라고 하고 있죠. We are going to make a movie. We are going to make a movie. 우리는 영화를 만들 거야. 머릿속으로 영화라는 걸 하나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보도록 할게요. 요리하다인데요. 사실 음식을 만들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요리를 하다라고 할 때 make란 동사도 한번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당신이 점심을 만들 차례입니다. 나 어제 만들었어. 당신이 만들 차례야. 네가 만들 차례야 라고 한다면 It's your turn to make lunch. 예, 요리를 하다라고 해서 cook lunch라고 해도 되지만 뭔가 만들다, 요리하다는 의미의 make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make lunch. 아침은 make breakfast. 저녁은요 make dinner. 이렇게 덩어리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It's your turn to make lunch. 네가 점심을 만들 차례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It's your turn, 너의 차례다. to, 뭐뭐 할 차례다 라고 앞에 것은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면 함께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make lunch, 요리하다, 음식을 만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인데요. 단순하게 만들다 외에도 중간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누구에게 만들어주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샐러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 제가요 당신에게 샐러드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요 그 대상이 많이 빠지거든요. 여긴 주어도 빠졌죠. 내 이야기인데 나를 빼고 많이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큰 일이 없다면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I can make you some salad.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줄 수 있어. I can make you. 자, make랑 some salad 사이에 you가 등장해서 너에게 만들어주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순하게 I can make some salad라고 하면 나 샐러드 좀 만들 수 있어 인데요. 사람을 앞에 두고 너한테 만들어줄 수 있어. I can make you some salad. I can make you some salad. 이렇게도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죠. 뭐뭐 하다라고 할 때 make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다양한 하다가 있는데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은 제가 외우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요. 여기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 이 책을 보시면요. 하나하나 의미별로 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이 강의 함께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의미 만들어 볼게요. 예약할 수 있어요? 예약할 수 있나요는 영어로 이렇게 돼요. Can I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얘기하면 예약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예약을 돼 있는 상태, 예약을 해 있어요 라고 하면 have a reservation. 이 말도 물론 사용할 수 있는데요. make는 예약을 하다라는 동작이 조금 더 강조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약을 하다라고 했을 때 뭘 사용해야 되지? do, have, get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make a reservation을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거죠. 예약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예약할 수 있나요? Can I make a reservation? 천천히 해볼게요. Can I make a reservation? 제가 예약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많이 헷갈리고 까먹거든요. 중간중간에 제가 복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씩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영화를 만들 겁니다. 영어로 어떻게 했죠? We are going to make a movie. We are going to make a movie. 당신이 점심을 만들 차례입니다. It's your turn to make lunch. It's your turn to make lunch. 샐러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I can make you some salad. I can make you some salad. 저 예약할 수 있나요? Can I make a reservation? Can I make a reservation? 굿,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어디에 가거나 도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문장 보도록 할게요. 혼자서는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인데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렇게 할 수 있네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면요. You can't make it. You can't make it. 너는 만들 수 없어.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없다가 아니고 뭔가 성공적으로 뭔가 해내는 거, 그 성취감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You can't make it. You can't make it. 넌 해낼 수 없어. 뭘 해낼 수 없죠? To the top. 이 탑에 가는 거 해낼 수 없어? By yourself. 너의 스스로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혼자서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물론 뭐 진짜 상 등산하는 것도 되겠지만 뭔가를 해내는 거, 우리가 정상에 올랐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추상적인 느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ou can't make it to the top by yourself. 다시 해볼게요. You can't make it to the top by yourself. by yourself는 혼자 힘으로, 스스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you can make it, 요 앞에 것만이라도 여러분이 외워주신다면 나중에 넌 해낼 수 없을 거야, 할 수 없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도 문장으로 보시는 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볼게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Would I make a good wife? 좋은 아내를 만들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가 뭐 되게 만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태가 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뭐 아내를 만들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해석이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가 되는 거, make a teacher, make a wife, make a good husband, 이런 것들을 문장을 보다 보면 나중에 그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 내가 알기로는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Would I, 내가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Make a good wife,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ould I make a good wife? Would I make a good wife? 뭔가 좋은 아내가 되는 걸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앞의 의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이거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구조긴 합니다. 문장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는 나를 슬프게 합니다. 그가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거죠. 영어로 해볼게요. He makes me sad. 만들어요. make. 누구를요? 나를요. me. 어떤 상태죠? sad. He makes me sad. 그가 항상 슬픈 이야기를 하거나 진짜 슬프게 날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나를 고생시키고 그러면 슬퍼 이렇게 되겠죠. 보통 영화에서는 You make me happy. 너가 나를 행복하게 했어. 이런 느낌으로 He makes me happy. 그는 나를 행복하게 해.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서는 조금 슬픈 느낌. He makes me sad. 맨날 고생시키고 나 놀리고 나 슬프게 만들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make 다음에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상태, 이렇게 되면 누구누구를 어떠어떠하게 만들다. 만약 그가 나한테 막 좋은 걸 많이 해줘서 행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He makes me happy. He makes me happy.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를 뭐뭐 하게 하다, 뭔가를 시키다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문장 볼까요?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나를 기다리게 만들지 마. 그렇게 만들지 마. 이거 외워주셔도 참 좋아요. Don't make me wait. Don't 뭐뭐 하지 마. Make me, 나를 뭐뭐 하게 하지 마. Wait, 기다리게 만들지 마. 여기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어떤 상태죠. sad, 슬픈 상태를 말한다면 뒤에 있는 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어떠어떠하게 보통 만들거나 시키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Don't make me wait. 나를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죠. 네, 누가 굉장히 늦는다면 꼭 한번 얘기해 보세요. Don't make me wait. 나 기다리게 하지 마. 조금 냉정한 표현이고요. 좀 듣는 사람이 섬찟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 번 듣는 사람 있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혼자서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영어로 하면요. You can't make it to the top by yourself. 한 번 더요. You can't make it to the top by yourself. 자,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이 문장을. 자, 내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Would I make a good wife? Would I make a good wife? 그는 나를 슬프게 합니다. He makes me sad. He makes me sad.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Don't make me wait. Don't make me wait.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송재원입니다. 원어민이 정말 사랑하는 동사 go, live. 여러분이 대화를 하실 때 꼭 한 번쯤, 한 번이 아닙니다.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듣게 될 그런 동사거든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의미들 제가 모아서 준비했으니까 한 번쯤 들어보고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대화할 때 너무 좋을 겁니다. 기본적인 고 의미 가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의미고요. 요거 세 가지 덩어리로 완성 지어 볼게요. 첫 번째, I don't have to. 두 번째, go to work. 세 번째, today입니다. 자, 이렇게 본 건요, 일단 주어 동사부터 한 번에 쭉 가기보다는 이렇게 덩어리로 하나하나 의미단을 외우면 훨씬 더 좋은데요. 자, 가장 먼저 나 꼭 그러지 않아도 돼. 여기서 have to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표정으로 I have to. 나 꼭 해야 돼. I don't have to. 나 꼭 하진 않아도 돼.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바꿔보세요. I don't have to. 그 다음에요, 일하러 가다는요, go to work. 그냥 가다는 go이지만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go to work.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다, 일하러 가다, 이거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도 좋겠죠. 마지막은요, today. 시간은 가장 끝에 얘기했죠. 오늘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출근 안 해도 돼.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한 번 더요.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요, 뭐뭐 하러 가다 있는데요. 뭐뭐 하러 가다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제가 여러 가지 형태 준비했는데요. 요걸로 부족하신 분들은요, 요 세 번째 책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 회화, 이 책 보시면 정말 다양한 예문들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좀 더 깊숙하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걸로 한번 가보죠. 자, 저는 일주일에 한번 수영을 하러 갑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I go swimming once a week. 막 돌아다니면서 한 스포츠, go 플러스 ing 많이 사용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네, 쇼핑은 스포츠 종류는 아니지만 보통 쇼핑하러 가면 한 장소에 있지 않고 정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스포츠나 운동 같은 것들. 쇼핑도 하다 보면 운동 많이 되잖아요. I go swimming이라고 하면 저는 수영을 하러 가요. once, 한 번이고요. a week,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I go swimming once a week. 한 번 더 해볼게요. I go swimming once a week. 같이 계속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go on입니다. 이것도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덩어리 표현들 나오는 것마다 외워주시고요. 나중에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 보면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영어로 하면요, I decided to go on a diet. 여기서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쭉 가셔야 돼요. Go on a diet. 그냥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 식단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뜨리거나 하나만 꺼내면 굉장히 어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 Go on a diet. Go on a diet. 이렇게 한 단어인 것처럼 연결지어서 외워주세요. I decided to. 나는 뭐뭐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Go on a diet. 다이어트 하다. 저부터 얘기해야겠네요. I decided to go on a diet.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또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고 결심했거든요. 딱 제 마음에 맞는 문장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요, 뒤에 D를 빼버리세요. 이 D를 빼버리고 그냥 I decided to 그대로 가지면 됩니다. 자, 그리고 go for도 있는데요. 이것도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볼까요? 조깅하러 가는 거 어때? 조깅하러 가다, go jogging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Why don't you go for a jog? 보통 우리가 산책하다라고 할 때 걷기 위해 나가는 거라서 go for a walk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번엔 조깅하러 가다, 약간 달리는 느낌 있죠? 그래서 조깅하다, jog를 넣어서 Why don't you go for a jog?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요,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Why don't you? 빠르게 하면 Why don't you? 보통 이렇게 많이 발음되거든요. 앞에 강세 넣어서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깅하러 가는 거 어때? Why don't you go for a walk? 이건 산책하다고요? Why don't you go for a jog? 당황하셨죠? 네, 조금 실수 괜찮습니다. 이거 내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차리기만 하면 좋습니다. 괜히 민망하니까 딴소리 하고 있죠?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상태가 되다입니다. 사람만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상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문장 하나 외워두시면 나중에 활용하기 좋을 겁니다. 보시면요.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여름은 덥기 때문에 진짜 고개 돌리면 음식이 상해 있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음식들은요, go bad. 나쁘게 가다가 아니고요. 이게 좀 안 좋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go bad. 음식 같은 게 주어로 등장하면 상하다. 어떻게죠? easily. 쉽게 상합니다. Foods go bad easily. 음식이요, 쉽게 상해요. 그 다음에 in summer. 시간을 나타내주는 in summer를 넣었죠. 여름에는 쉽게 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 계절 바꿔가면서 in spring, in winter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 상태니까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서 또 살려내고 나중에 또 까먹으시면 다시 강의 보면서 다시 배우고 또 복습하면서 살려내고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만의 단어나 문장이 하나씩 쌓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수영하러 갑니다. I go swimming once a week. I go swimming once a week.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I decided to go on a diet. I decided to go on a diet. 조깅하러 가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go for a jog? Why don't you go for a jog?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해요.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계속해서 중얼중얼하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는 거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leave, 장소를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동은 비슷한데요. 그냥 가는지 아니면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지 이런 느낌에 따라 go와 leave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임스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가 떠나기로 결심한 거죠. 영어로 하면요. James chose to leave. 그거를 결심하고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심 쪽에 가깝다면 decide가 앞에서 배운 거 잘 어울리고요. 여기서는 chose, 선택한 겁니다. choose가 선택하다면 과거형은 chose. 이렇게 모양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저랑 같이 하는 기본 동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종이를 펼치고 모든 동사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까먹을 거예요. 자주 사용되는 것부터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다시 해볼게요. James chose to leave. 제임스는 떠나는 것을 선택했어요. 떠나기로 했습니다. James chose to leave. 잘하셨어요. 그 다음은요. 헤어지다 그리고 그만두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그만 만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헤어지다. 여기서 회사에서 나 그만하자.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만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떠나다는 의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가족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당신이 가족을 떠나셨다면서요? 이것도 가족을 두고 떠나버린 거죠. 영어로 이렇게 돼요. I heard you left your family. 내가 들었어. I heard. 뭘 들었는데? You left. 네가 떠났다면서 leave의 과거 형태는 left. 네, 계속해서 바뀌죠. 네, 이런 것들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는 것부터 외워주시면 돼요. 정말 자주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울 가치가 있습니다. You left. 너가 떠났어. Your family. 네가 네 가족 떠났다면서 I heard you left your family.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남겨두다 혹은 놔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남겨두고 가버리는 겁니다. 놔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떠나다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장 보면요, 메시지 남겨주실래요? 이거는 전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영어로 하면요, Could you leave a message? Could you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이거는 덩어리 표현을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메시지를 남기다, 남겨두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could you라고 하면 아주 공손하게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이건 느낌 살려서 많이 해보시면요, 뒤에 거 말하지 않으셔도 could you? 해주실래요? 라는 느낌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혹시 가능하시면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정도 되니까 아주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부탁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Could you leave a message?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맡기다.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제 거 맡아주세요 라고 해놓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 장소를. 보통 뭐 호텔이나 뭐 어떤 공공장소까지는 아니고요. 호텔이나 뭐 백화점 같은 곳에서 제 짐을 맡아주실래요 라고 할 때 이 동사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 영어 할 때도 이 단어 많이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제 가방을 어디에 맡길 수 있죠? 가방 맡길 데가 어디 있지? 이럴 때 Where can I leave my bag? Leave my bag. 내 가방을 맡기다. 이걸 여기다가 어디 보관하고 난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거기 앞에 Where can I만 붙였습니다. Where은 어디에서, can I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제가 어디서 할 수 있죠? Where can I leave my bag? Where can I leave my bag? 어디서 제가 제 가방을 맡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Where can I는 패턴으로도 많이 사용하니까 요거는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Where can I? Where can I? Where can I? Leave my bag. Leave my bag.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 표현 여러 번 얘기하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뭐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남겨두다가 아니고요, 뒤에 대상을 넣음으로써 얘를 어떻게 남겨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문장으로 보신 다음에 단어 바꾸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어떤 문장 있죠? 너는 날 가만히 두지 않아. 맨날 귀찮게 구는 친구가 있으면 영어로 You never leave me alone. You never 빼고 정말 많이 사용해요. Leave me alone.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라고. 이러면서 약간 중학교 2학년 그런 어린애들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leave는 남겨두다, me, 나를, alone, 혼자인 상태로. 그래서 날 혼자 남겨줘. Leave me alone. 근데 너무 귀찮게 구는 친구가 있어요. You never leave me alone. You never leave me alone. 너는 진짜 나 한 번을 가만히 안 냅두더라. 이렇게 한이 서려 있는 표현이죠. 이거 외워주신 다음에 leave 다음에 me 대신 사람 이름 바꿔주시면 되고요. alone, 혼자인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라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가볼게요. 제임스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James chose to leave. James chose to leave. 가족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I heard you left your family. I heard you left your family. 메시지 남겨주실래요? Could you leave a message? Could you leave a message? 제 가방 어디에 맡길 수 있죠? Where can I leave my bag? Where can I leave my bag? 너 나 가만 안 놔두더라? You never leave me alone. You never leave me al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숙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볼까요? I need to go for a wal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need to go for a walk. I need to.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Go for a walk. 이거는 산책하러 가다 라는 의미거든요. 나 산책할 필요가 있어. 나 산책하러 가야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몸이 찌뿌둥할 때, 운동하고 싶으실 때 이 문장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3번 말씀해 주시고요. 댓글 적으면서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몸이 찌뿌둥할 때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는 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이 오감으로 느끼면서 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질 수 있거든요.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